사실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찔끔찔끔 오르더니 지금 2,500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하다가 더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아침에 생각이 난 게 나스닥이 지금 저점에서 20%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나스닥은 이제 강세장으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뭐 코스피가 지금 저점에서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피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2,500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이제 시장이 뭐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좀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순매수죠. 이제 7월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한 이후에 8월에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어제 하루를 빼놓고서 8월에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체전지라든가 이런 업종들에서 특징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향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향후에는 이런 좀 어떤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지수가 좀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확실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간밤에 이제 CPI가 잘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 연준이 여기서 뭐 금리 인상 속도 갖다가 뭐 조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진행 방향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한 2, 3개월은 조금 더 불확실성이 시장에선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그렇다면은 일단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종목 장세 흐름이 상당히 좀 길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 간의 키 맞추기 또는 이제 어떤 그 바닥의 확인 그리고 이제 실적 저점의 확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여러분들께서도 전략을 세우실 때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어떤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는 어제 이제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사우디에서 이루어질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뭐 협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11월 이제 방안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기대감이 작용하는 게 맞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죠. 사실 뭐 이제 선거 이후에 조금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별다른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없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 당장의 재료가 아니고 뭐 11월, 12월의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포인트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이슈. 뭐 이게 단순한 방안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협의되는 내용들이 뭐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총 규모가 650조 원짜리입니다. 650조 원이 얼마 큰 금액이냐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 607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많은 규모의 어떤 그런 이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죠. 서울의 44배 규모의 친환경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부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에 많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이제 결국은 경쟁자가 우리나라 업체들과 뭐 러시아 업체들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방안이 이런 것과 연계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해가지고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뭐 이미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우디에서도 뭔가 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들까지 조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항상 시장이라는 게 이런 재료들을 좀 선반영하는 측면들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방안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다루어질 얘기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이럴 때마다 아마 주가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무래도 이런 뉴스 플로우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11월, 12월이 되면은 그때는 뭔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결과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워낙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대책이 그렇죠. 도리어 더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호우 대책 때문에 지금 당장 발표가 연기돼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주택 대책은 어차피 공급 대책일 테니까 그렇죠. 건설사들한테는 호재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시장이 네네. 사실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좀 묻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들이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들이 좀 원활하게 나와주지 않으면서 좀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로 작용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일단 건설업종 전체로 놓고 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저점에 바닥 국면에서 좀 탈피하는 네. 그런 시도들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HMM에 대해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피크는 확인했다라면서 목표가를 좀 내려잡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히려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3%까지 오르기도 했고 현재도 1.6%의 상승분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반응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동근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HMM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여러 군데서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물동량 감소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어떤 견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실적 자체도 견조한 그런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이런 실적이 나왔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해운 관련주들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좀 수혜를 많이 입은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굉장히 그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 어떻게 이런 뭐 무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장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좀 질서 있는 퇴장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뭐 주가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주가가 또 그동안 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제 저점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HM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달에 그 5만 원을 넘어갔던 시절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한 2만 한 4, 5천 원대에서 2만 한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에서는 주가에 대한 더 이상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말씀드린 대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과거처럼 막 기대치를 높여놓지 말고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삼아서 이제는 주가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일단 과거처럼 대시세보다는 이제는 네네.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는 조금씩 우상향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시세라고 하시는 거는 막 5만 원 막 이렇게까지는 그렇죠. 안 가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권 흐름이 나올 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네요. 지금 말씀하- 차트로 보면 한 3만 5천 원하고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예. 움직이는 주가가 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네네.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저점을 삼아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단 소재는 중국의 봉쇄와 또 고유가에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소재 3총사가 조금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좀 7월부터 좀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TNC나 화학까지 일제히 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작년에 그런 상승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동근 팀장님? 뭐 사실 효성그룹주들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뭐 효성화학도 그렇고 TNC도 그렇고 보시면은 차트상에서의 어떤 바닥 확인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작년 한 여름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바닥에서의 어떤 서서히 이제 바닥 확인과 그리고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한 차례의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 국면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향후에 대한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역시 일단 지금 1차적으로는 낙폭 과대 차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가격 부담은 상당히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순환매 차원 또는 이제 키 맞추기의 차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일단은 낙폭 과대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이후에는 향후 실적이라든가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롱인도도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사실 네네. 지금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공통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이제 순환매입니다. 이게 업종 오늘이 화학 관련주라든가 이런 소재 관련주들 이런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뭐 작년 한 여름 가을 정도에 고점을 찍고 네네.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롱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점 확인 이후 네. 이제 그 방향성의 전환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좀 계속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최근 이제 방산주는 주가가 다들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보면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한국항공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강하게 계속해서 최근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온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조정의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이런 방산주들의 상승 배경은 뭐 글로벌 방위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증액이 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제 그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심리들을 강하게 좀 네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무기들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이제 그 연습기라든가 또 이제 항공기 측면 또 이제 뭐 전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역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한 15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작년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0억 달러, 30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사이에 한 500% 500% 지금 증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관련 대표주들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항공우주라든가 한화에어스페이스라든가 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지금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황이라든가 또 시장의 상황 그리고 향후의 어떤 그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반영되고요. 다만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주가에서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이 나올 때 이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느끼시는 거겠지만은 눌림목이 나올 때 이게 지지선이 깨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추세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눌림목에서의 어떤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수는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